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핵심으로 저희가 여기고 있는 부분이 바로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저희 토큰 이코노미가 오물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또 좋은 그런 기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지불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죠. 갑자기 1시간에 더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반토막 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암호화폐 덱 시장이 근본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중심된 모임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유틸리티 코인 이거를 투자자들이, 즉 보유자들이 투자 용도로 썼을 때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 테더가 있습니다. 테더가 나왔을 때는 정말 미약했지만은 보시다시피 오늘 코인마켓의 기준으로 보면은 41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5조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미 테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상회를 했습니다. 올해 한 9월달부터. 약간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테더가 비트코인 거래량을 상회를 하는 그런 시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즉 암호화폐 유틸리티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건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성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금 회계고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더의 성공을 보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발벗고 뛰어나서죠. 특히 이런 프로젝트는 기존의 그런 제도권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내지는 가장 최근에는 페이스북까지 이 리브라를 공개를 하면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 회계고리는 누구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장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경쟁자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브레이크스 프로토콜은 어떤 컨셉으로 나와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틸리티 코인의 문제점이 가격 변동성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그런 유틸리티 코인을 가지고 있는 덱들과 제휴를 할 겁니다. 제휴를 해서 저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할 겁니다. 유틸리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정산이 돼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거잖아요. 소정 부분에. 그래서 그 수수료의 일부분을 우리가 거래소에서 그 덱의 코인을 사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수많은 토큰 이코노미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토큰의 가격을,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검증된 토큰 이코노미가 소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불장이 지나가고 모든 코인들이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유일하게 특정 거래소 코인만 정고점을 한번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BNB도 있고 호비 토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고점에 도달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이 두 코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거래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죠. 그리고 두 코인은 소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기 수익의 얼마 부분을 시장에서 자기는 토큰을 사서 소각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토큰 이코노미가 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불장 그때 당시 가격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그런 프로젝트 덱들 이런 코인들을 저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결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시장에서 덱들 코인을 사서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100억 원어치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담보 자산을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스라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투자형 코인이죠. 그래서 이 코베 생태계, 즉 가치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은 발행량이 많아지다 보면은 브레이스의 가치도 동반 성장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브레이스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시장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로는 결제 시장.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암호화폐, 100%가 제휴를 해서 저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베이스가 많죠.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 시장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 결제를 들었습니다. 등가물로 74%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테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러 같은 경우는 74억 달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해서 입지를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다들 가지시는 그런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알아요. 저희 코인 가서 써달라고 하면은 아직은 뭐 대놓고 써줄 데 없습니다. 기축통화로 올려달라고 하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연구한 토큰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를 얼마 줄까요? 예금 금리가 2%라고 가정을 하면 2억을 주죠. 1년에 2억을 주죠. 자, 달리 말하면은 2억 원의 수익을 예금 이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급해주는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억이죠. 예금 원금의 가치와 같습니다. 저희 토큰 이코노미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 담보 자산이 콥이 이제 100억 원씩 발행이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저희가 담보 자산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은행에 예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 이자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 브레이스 토큰 홀더들한테 채굴 보상으로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그런 보상의 재원이 브레이스 토큰 홀더들한테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브레이스의 가치는 콥의 가치와 동일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콥이 100억 원어치 발행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브레이스의 적정 가치는 100억 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커니즘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세일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IEO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스가 투자형 토큰이잖아요. 근데 저희 브레이스만 안 팔아요. 가령 100억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80억 원어치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고 20억 원어치를 방금 말씀드린 브레이스, 즉 투자형 토큰을 발행해줍니다. 근데 그래서 100억 원을 넣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80억 원, 그 다음에 브레이스가 20억 원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콥의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채굴 보상으로 재원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콥이 80억 원어치 발행이 되면은 브레이스도 적정 가치도 80억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세일이 끝나면은 여기서 완전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저희 월렛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행이 돼요. 저희 월렛에 돈을 넣으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브레이스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이때는 발행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95대 5입니다. 100억을 넣으면 스테이블 코인 95억 원을 발행해주고 그 다음에 5억 원어치 브레이스 토큰을 발행해줍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설명해드린 메커니즘으로 브레이스의 가격이 막 뛰어요. 물론 이제 브레이스의 적정 가격은 콥의 발행 시가총액 거기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콥이 8 정도 발행이 되어 있으면 브레이스 가치가 8 정도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소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플렁추에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스의 가치가 8이 아니라 9가 되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저희 월렛을 통해서 브레이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스를 사기 위해서는 콥을 95 정도 사야 돼요. 브레이스 5를 사기 위해서는 콥을 95를 사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저희 플랫폼에 저희 월렛에 담보자산이 95 정도 더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 95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재원이 이 5한테도 지급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자산 입금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상 재원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브레이스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구매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적정 가격을 넘어서면은 저희 월렛을 통해서 또다시 자금 입금이 되고 또 브레이스가 반영이 되고 그러면 또다시 담보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하나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브레이스의 시장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높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항상 높지만 않겠죠. 당연히 낮은 상황도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브레이스의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콥과 브레이스, 즉 스테이블 코인과 이 브레이스를 95대 5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100 그리고 브레이스는 빵 이렇게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100억을 넣으면은 그냥 콕 100억어치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람이 안 사겠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구매 수요가 없잖아요. 실제 이걸 뭐 결제로 쓰지 않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0억 원을 입금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구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그런 입금을 하면은 1억 원에 해당되는 브레이스 에어드랍을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스 유통 물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자산이 1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지원이 더 많아져서 브레이스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산의 운용의 투명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 혼자만 이 담보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월 그 은행에서 잔액 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세무회계 감사본, 즉 제3자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감수를 했다라는 그런 증명을 가지고 같이 이제 게재를 할 겁니다. 저희 원래 다니면은 홈페이지 같은데 그래서 신뢰성을 좀 높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코벨 발행량은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잔액 증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행량과 그만큼의 담보자산을 잘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건 리브라입니다. 왜냐하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스테이블을 유지하는 그 기술 자체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비담보형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고 리브라랑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측면에서.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리브라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걸 이제 담보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 홀더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은 저희랑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한테만 이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이 회원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1000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탈중앙한테 거리가 오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티켓몬스터 창업자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프로젝트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다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랑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의 그런 강자들과 제휴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호화폐 대프로젝트들 유틸리티 코인의 문제성 때문에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프로젝트들을 저희의 파트너로 맺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방금 말씀드린 원래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브레이스랑 코 이거를 발행하는 그리고 유통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관리 페인지 즉 백엔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넷이 나오면은 DPoA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모두를 돌릴 거고요. 그때부터 보시면은 그 저희 콥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보상 그 부분이 이제 브레이스 홀더들한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저희 멤버 중에 이제 보안 쪽에서 10년, 20년 동안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노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성 징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그런 블록 모니터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좌시를 할 예정입니다. 놀랐어요. 왜냐면은 세이블링이 너무 좋다. 나머지는 뭐냐? 이게 나중에 다 메모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에어드랍 바운티,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이런 부분 리저브 같은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풀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딴 파트너, 뎁과 제휴를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토큰 수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장에 유통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중요한 것이 재단 보유 물량과 그 다음에 팀 물량입니다. 근데 저희는 기간 베이스가 아니에요. 락업이 풀리는 게. 저희는 브레이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 오른다라고 하면은 팀 보유 물량이 10% 풀립니다. 10%가 아니라 브레이스 가격이 10배 오른다라고 하면은 팀 보유 물량이 10%가 풀립니다. 그리고 20배 오르면 20%가 풀리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락업이 풀려서 시장 유통량이 많아지고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락업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월렛이라든지 저희 백엔드 단 관리자 페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통해서 뭐 발행을 하고 그리고 결제까지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테더를 통해서 저희 월렛에서 이 코드과 브레이스를 발행해가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테더가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브레이스가 늘어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때는 브레이스랑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콕을 이제 같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더를 지불하고 그만큼 콕도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발행이랑 유통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아이디어 제한 때는 2대8 그리고 5대95 이런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 월렛으로 보내가지고 뭐 성금하는 거죠. USB 테더로 교환해가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상당히 익사이팅한 대중 상용화 솔루션을 좀 공유를 하려고 그러고요. 상관없이 다 이 이코시스템들을 하나의 그 일반 블록체인 어떤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마켓플레이스로 포함이 되지만은 일반 소비자들이 바로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저희 제품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선 좀 인터넷에 어떻게 인터넷이 진화해가는지의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저희 제품의 가치를 느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을, 그런 사이클을 저희가 겪어왔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인터넷이 먼저인 사람들이 식별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웹 1.0이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구글을 포함해서 라이코스, MSN 이런 시대로 돌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도 솔직히 일반인들이 전문가들 말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었고 웹 2.0으로 돌입하면서 네이버나 우리가 좋아하는 페이스북이나 뭐 어떤 모바일 어플들도 나오고 상당히 어떤 그래픽 환경에서 그냥 클릭하고 아주 단순하게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웹 3.0 이거를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이라 하시고 사실 그냥 웹 3.0이에요. 근데 웹 3.0의 특이하고 상당히 재밌는 점이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인데 트러스트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플들의 보상형 버전이 나올 거예요. 보상형. 지금 저희가 익숙해진 이런 코인들 IPFS부터 해가지고 이 중에 섞여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친구도 보면은 트위터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참여를 하면 약간의 크립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파악하시면 상당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블록체인을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블록체인이 뭐냐부터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관심은 많은데 일반 소비자는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태까지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0.1%조차도 블록체인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집계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블록체인 한번 검색하면은 뭐 TPS 무슨 메인넨 테스트는 소비자가 먹고 살기 바쁜데 9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어떻게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이 질문이 바로 떠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게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식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 운 좋게 이 0.1%에 0.01%의 사람이 덱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 덱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즉 탈중앙화 어플을 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예전에 존재하는 어플들이 덱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덱하면 뭐 더 어려워요. Swarm, IPS, Fast Whisper 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진짜 0.001%의 사람이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이라도 한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웹 3.0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웹 2.0을 위한 구글 제품이에요. 즉 중앙화,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를 핵심의 그 하트피스에 두고 디자인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억지로 오류가 발생했다 나오잖아요. 크립토키티 한 판 하기 위해서 익스텐션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더리움 하다가 이오스 관련된 덱을 쓰려면 또 이오스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아이콘은 아이콘, 뭐는 뭐 하면서 지금 크롬 웹스토어 안에 이런 익스텐션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100개가 넘고 100개가 넘고 각자 다 사용 방법이 다르고 각자 충돌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여기다 자기 돈을 또 저장을 해야 돼요. 컴퓨터 포맷하면 날라가거든요. 그래도 충돌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존재하는 거 각자 이코시스템마다 다 달라요. 이게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대중 상용화 위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저희 제품을 쓰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냐. 자 보시면 일반 소비자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는 99.9%의 소비자들은 TPS 무슨 decentralized data, distributed data, SHA-256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쓴다는 건 비현실적이죠.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되게 가슴이 떨리고 재밌는 제품을 쓰지 아이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나 테크놀로지를 다 공부를 하고 마스터를 한 다음에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전반적인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수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밤새면서 열심히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그런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고 이 시장이 좀 막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중 상용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용화를 실제로 이루는 그런 제품은 이제 우리 인더스트리 자체를 굉장히 번창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인 웹 3.0 전용 5시리스 브라우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연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 런칭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베타 테스터들이 약 6만 명 이상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게이머들이고 그냥 일반 소비자예요. 좋은 제품 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자들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고 많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제품 시연을 여기서
좀 기술적인 저희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시연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좀 프라이빗하게 리턴을 신청을 하시면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연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그냥 베타 테스트 참여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일반 크롬보다 훨씬 빠르고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니비루 업데이트라는 업데이트를 해요. 니비루 업데이트가 여기 오시는 사용자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굉장히 어떤 확산성에 있어서 아주 파워풀한 기능의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지 간에 지금 이더리움 EOS 어떤 프로젝트지 간에 이걸 담을 수 있으냐면은 왜냐면 맵 3.0 기술은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났을 때는 이 얼리 어답터라는 소비자 중에 마켓 세그멘트가 있어요. 이 2.5%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불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굉장히 비싸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무조건 이걸 사봐서 자기가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얼리 어답터들의 2.5%가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2.5%를 못 넘어가요. 그게 우리가 아마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런 브라우저가 없이 간다면은 앞으로 곧 직면해야 되는 인더스트리의 한계예요. 그리고 오시리스는 이 점을 잡으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인터넷 할 때 솔직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상용화가 되기 힘든 굉장히 텍스트 베이스 인터넷 접속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치만은 굉장히 간편하게 일반 소비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브라우저가 나왔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상용화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에 있어서 이제 불필요한 어려운 학습이나 따로 사용자들이 뭐 유튜브 영상을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사전 지식도 필요 없고 그냥 심지어 거래소에 등록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저희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더리움 탭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형이라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원클릭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제품이고 지금 베타 테스트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 브라우저 안에 존재하는 덱스토어 안에 있는 산정되어 있는 게임들을 한번 프로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고 건설하고 성장하고 지금 이 제품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이에요. 앱들입니다. 벌고 참고로 여기 토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거래소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일반 게임들이 게임하면서 돈 번다고 뭐지 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용자들의 60% 이상은 한국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배포를 하면서 어떤 이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우리 제품을 통하여 바로 당장 오늘 P2E 그러니까 벌기 위해서 노는 보상형 덱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너무 복잡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걸 해소하여 바로 그냥 금전적인 자유를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없는 프로젝트들만 계속 프로모션하고 그런 시장 상황을 좀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바로
우리 소비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이고, 더 이상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웹 3.0, 웹 3.0이라는 단어로 불안감을 저희 제품에 해소해주고, 바로 모든 수많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제품들을 만드시는 그런 회사들이 안정적인 정상적인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블록체인 전문가만을 위한 그런 제품이 아니고, 전문가들 포함한 대중들을 위한 그냥 정상적인 서비스, 가치 창조를 하는 그냥 정상적인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아키텍처에는 지금 모든 이오스 앱들은, 리더 앱들은 다 호환이 되고 돌아가고 있고, 트론하고 이오스가 네이티브하게 구동되는 날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이 발표자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앞에 파트가 이제 오시리스 브라우저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뒷단에는 이제 텍스토 쪽에 포커스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자료를 조금 수정을 하면서 약간은 텍스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 텍스토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게 텍스토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뭐 요즘에 이제 뭐 뉴스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뭐 대기업들도 이제 텍스토를 좀 출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좀 거슬러서 가보면 2009년에 비트코인 나오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2015년에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앱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됐고, 2017년, 18년도에 이제 ICO 봄이 오면서 거기서부터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9,000개 정도의 앱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한 3분의 1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문제점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콘텐츠적인 부분도 있고, 초기 업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뭐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처럼 뭐 블록체인만 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인식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죠. 다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공감하시죠? 네, 마음속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000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뭐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운영되는 건 뭐 1,900개가 될 수도 있고 2,900개가 될 수도 있고, 짓게 되는 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용화가 잘 안 됐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혹시 제가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있는 앱들 중에 아시는 앱이 몇 개나 되실까요? 그렇죠. 크립토키티는 대부분 아실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앱들이 트래픽이 굉장히 높은 앱들에 속합니다. 아까 전에 2,000개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이 트래픽 앱들조차도 여기 계신 분들은 블록체인을 다 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네. 그러면은 여기 없는, 트래픽도 없는 앱들은 어떡하죠? 누가 그들을 구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앱스토어라는 프로젝트가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앱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상용화가 왜 안 됐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 아까 전에 기술적인 거, 콘텐츠적인 거,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게임 퀄리티도 굉장히 낮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외에도 사용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 뭐 지갑 만들고, 뭐 근데 내가 메타마스크를 써야 될 대포는 뭐고, 뭐
지갑 깔려고 들어가는데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깔아야 되지 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한 절반은 또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거 프라이빗은 뭐고 비밀번호 뭐고 뭐 이걸 내가 왜 써서 관리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퀘스천이 뜨면서 지금까지 알던 IT 시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상용화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 없었다고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이 없었죠.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시장, 블록체인 공부해야 쓸 수 있는 시장.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까 전에 오시리스 브라우저 말씀하셨지만 브라우저 단에서 기술적으로 사용자의 진입을 막는 불편한 요소들을 해결을 하자. 그걸 해결을 하고 앱스토어에서 나는 얘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아까 원클릭 말씀하셨는데 이걸 바로 하게끔 해주자. 이게 저희 앱스토어의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저희가 판단했을 때 특정 기업을 비하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앱스토어라는 개념이 계속 사람들한테 앱스토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플레이스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앱스토어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기능이라는 거는 좀 더 소개를 하거나 이제 통계적으로 제공을 하는 사이트들은 유명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유저가 직접 앱을 선택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8년도에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8조 원의 거래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집계한 건 아니니까 저도 들은 일이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이제 NFT라고 해서 그 ERC721 기반의 non-fungible 토큰 쪽에 이제 아이템별로 트레이딩이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에 약 2억 원에 가까이 캐릭터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픽셀 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고 저 땅이 네 땅이니까 뭐 이거는 내가 100만 원에 샀어. 근데 친구가 200만 원에 사겠대요. 그럼 내가 200만 원에 팔 수 있고. 정말 그냥 픽셀이에요. 인터넷 그 가상 공간의 부동산 같은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1억 4천만 원 수준의 땅을 샀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생태계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블록체인을 전 세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0.1%가 안 돼요. 근데 그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앱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시장에서 나온 거래량이 저 정도예요. 저 결과물이 저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대중시장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배리어를 낮춰서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 앱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굉장히 쉬운 일. 저희 오시리스 브라우저 립 앱스토어는 지금 현재 한 6만 명 정도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3만 명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브라우저가 사실 국내용 브라우저로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부터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을 타겟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뭐 사실 인프라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두껍지만 저희도 조금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서
유저들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10만 유저를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그 게임위에서 게임을 승인을 거절을 했죠. 좀 전에 이제 설명한 원래 오늘 그 발표 순서를 그 프레젠트 3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시간 신경 써주시면 ICO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들의 ICO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런 ICO-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프로젝트는 보시면은 뭐 카르다노, 어거, 네오, 이더리움, 아이오타, NXT가 있는데 바로 이 18만 %의 수익률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NXT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NXT의 배경을 뭐 잠깐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최초에는 코인만 존재를 했습니다.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에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나온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비트코인의 코드를 복제를 해서 뒤에 코인자를 붙였어요. 이 코인의 특징은 코인을 전송할 때 코인 자체를 수수료로 지불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코인만 전송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코인 외에 디지털 자산을 전송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2013년에 지금은 옴니라고 불리는 마스터 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컬러드 코인, 토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컬러드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마스터 코인이라는 친구들이 최초의 ICO를 했었고요. 이 토큰의 특징은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때 수수료로 그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인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 ERC20이라는 표준이 제의가 됐고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토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요. 지금 ICO의 개정안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라는 기능을 처음으로 출시한 프로젝트는 마스터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토큰을 처음 출시한 프로젝트는 NXT와 SCP라는 프로젝트가 2014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NXT에서는 SH라는 이름으로 컬러 토큰을 출시를 했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네임 있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시아 코인 같은 것들이 NXT를 이용해서 ICO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런 NXT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암호화과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트러스트 리스학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해킹 가능성을 거의 0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블록체인의 핵심은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최초에 작동하는 POW 모델을 만들었고요. 비트코인에도 이론적인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금융상품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봐야 할 거는 모든 새로운 블록체인이 나오더라도 이론적인 공격 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없고 결국에는 시간으로 증명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POW는 되게 좋은 블록체인인데 단점이 있죠. 네, 바로 에너지 소모입니다. 현재도 오스트리아라는 국가가 소모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매일 소모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에서 1억으로 뛴다면 또는 10억으로 뛴다면 에너지 소모는 얼마나 증가가 될까요? 또는 이 POW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솔루션들을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최초의 100% POS 블록체인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POS는 피어코인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피어코인은 우선은 비트코인을 복제했고요. 비트코인 코드를 복제를 해서 POW와 POS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적인 공격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중앙화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완벽한 탈중앙화된 POS가 아니라는 걸 수 있습니다. 이 NXT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코드를 하지 않은 실제 블록체인이었고요. 네, 이틀 전인 11월 24일은 NXT가 6번째 생일을 맞는 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 제기했던 나띵 스테이크, 목렌지 어택 같은 것들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시간으로 검증된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자바로 작성이 되었고 풍부한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도입하기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NXT라는 프로젝트고요. 사진 하나로 NXT 블록체인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라는 작은 3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태양광 패널을 연결을 해서 별도의 에너지 없이도 노드를 운영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NXT는 시간을 검증되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적인 블록체인이었다라고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이 NXT는 조금 보통 생각하시는 다른 이더리움 스타일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빌트인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시지라든지 데이터 클라우드, 투표, 텍스트 같은 거를 이미 빌트인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 스타일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짧게 짜면은 보안적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길게 짜면은 가스비라는 수수료가 비싸져서 사용을 못할 지경에 이르는데요. 따라서 지금도 이더리움에서 복잡한 투표라든지 덱스를 지원하는 서비스하고 있는 기회는 없고 이러한 NXT에서 빌트인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자 입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이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게스비 신경을 쓰지 않고도 DAB 개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NXT 개발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프로젝트를 버려두고 새로운 아더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콘서트 티켓 대신에 토큰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최종 사용자한테 티켓 토큰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NXT라는 토큰도 함께 줘야겠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사용하려면 실제 엔드 유저는 본인이 블록체인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스비를 주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팽창이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은 만티패스를 한다, 10만티패스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 한 개는 250에서 400바이트 정도입니다. 만약에 1000TPS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만 대략 20GB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네트워크에서 떠나게 되시는데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서 분산성이 망가지는 거고요. 따라서 확장성 문제는 TPS를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은 블록체인 팽창이라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NXT라는 싱글 블록체인은 원래 합의를 하는 기능과 DA를 만드는 기능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멀티체인 플랫폼의 이름은 아더라고 하고요. 여기서 NXT를 가지고 합의를 담당하는 체인과 그 외 기능을 담당하는 체인으로